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통하는 부자 되는 공식이 있죠. 버는 돈보다 적게 쓰는 것.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물건을 보면 본능적으로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죠. 미국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연구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 의하면 백만장자들의 60%가 그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절약을 꼽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은 단연 전략이에요. 소비를 절제하게 되면 남는 돈이 생기고 남은 돈을 더 많이 저축할수록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사소하지만 소비를 줄여주는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100만원 정도 하는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현금 결제하면 10% 할인해 주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친구는 연말정산을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고 그냥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보냐고 놀렸는데 절대 이득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제가 결제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현금 할인 되나요?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건 판매자와 소비자인 나 둘 다 윈윈하는 방법이죠. 판매자는 카드 수수료 아껴서 좋고 소비자인 나는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미니멀 라이프는 제 인생 최대의 발견이라 할 정도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준 생활 방식인데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면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집이 말끔해져 정신건강에 좋고, 물건이 적어져 가사 노동이 줄어들고, 물건을 안 사는 게 습관이 되니 절약을 하게 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죠. 절약도 돈을 아껴야 된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절약을 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구매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은 물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건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가 편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이지 사고 싶은 욕망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아요. 요즘 시대를 구독경제 시대라고 하죠. 혹시 넷플릭스에 가입한 후 어떻게 해지하는지를 몰라 방치했다가 1년 넘게 구독했다는 사연 들어보셨나요? 저도 넷플릭스가 처음 서비스될 때 가입 첫 달 무료라는 말에 호기심으로 가입했다가 워킹데드라는 좀비 시리즈물에 빠져 몇 개월간 정기 구독한 경험이 있는데요. 넷플릭스나 케이블 TV 수신료는 한 달에 몇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고 자동이체로 결제되다 보니 매월 요금이 빠져나가도 아무 의식 없이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수신료만큼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것도 없죠? TV를 아예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정수기 렌탈도 대표적인 구독 경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차피 집에서 물은 먹어야 하니까 정수기 렌탈료는 어쩔 수 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저도 예전에는 정수기를 렌탈하다가 지금은 브리타 정수기를 쓰는데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통신비, 케이블 수신료, 정수기 렌탈료 같은 고정 지출은 한번 줄이게 되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대형마트에 가지 않는데요. 대형마트에 가면 시간과 돈을 동시에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마트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대형마트는 동선이 크기 때문에 물건을 고르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대형마트의 결정적 단점은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거의 99%의 확률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전설의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다. 펀치에 맞기 전까지는.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는 사야 할 품목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그것들만 들고 나오겠다고 마음먹지만 막상 나올 때가 되면 거의 예외 없이 계획에 없던 물건들이 장바구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데요.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계획적으로 장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사게 될 뿐만 아니라 물건을 고르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어 시간과 돈 모두를 절약할 수 있어요. 신혼 초반에 한동안 가계부를 쓰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데요.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굳이 안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소한 생활이 몸에 뵐 때까지는 가계부를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가계부를 쓰면 정확히 자신이 매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우선은 소비가 줄어들어요. 가계부를 쓰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매달 생활비로 나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가계부 잔액란을 보면 지출을 줄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절약을 하게 되죠. 가계부를 쓰면 인생 전반에 대한 재정 계획을 세우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은 본인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가계부를 쓰면 매월, 매년 얼마의 순자산이 쌓였는지가 파악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 계획을 세우듯이 재정 계획을 세우게 되죠. 제가 처음 가계부를 쓰면서 내뱉은 말은 이거였어요. 10년을 모아도 이것밖에 안 되네? 그리고 이 말이 투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5가지 모두 효과를 경험하고 추천해 드리는 것이니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비용을 자주 지출하는 것이 결국 인생 전체의 재정 상황에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